VTBC 뉴스입니다.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요즘 초등학생도 안 당한다는 사기 택시의 눈탱이를 바가지를 씌웠다는 사람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김건식 군은 15,000원에 갈 거리를 14만 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30만 유튜버 코비TV의 코비가 여자친구 스카리와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건식의 베트남 스토리 건베스. 아직 첫날인데 이게 뭔 일이야. 새벽 3시 건식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속이 메스껍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심장이 쿵쾅거리고 어지러워 걸을 수조차 없었다. 결국 프런트에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구급차보다 그랩이 빠르다며 그랩 오토바이를 불렀고 그랩 오토바이는 이 새벽에 정말 1분 만에 도착했다. 나 오토바이 한 번도 안 타봤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게 된 건식이 몸에 힘이 계속 들어가고 손은 그랩 기사의 옷을 꽉 움켜쥐게 되었다. 안 그래도 배가 아픈데 몸에 힘을 주니 응아가 나올 것 같아 더 불안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병원에 도착했다. 24시간 진료하는 로컬 병원이었다. 간호사가 건식이를 보자 물었다. Anh thấy khó chịu ở đâu? 당연히 건식이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간호사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베트남어로만 소통이 가능했다. 다행히 와이파이가 있어서 번역 앱을 이용하여 증상을 설명했다. 번역기를 썼지만 소통이 너무 힘들었다. 건식이가 간호사에게 복통이 심하다는 것을 몸짓으로 설명하자 그제서야 간호사는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 접수 창고로 안내했다. 간호사는 건식이의 여권을 복사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록했다. 그리곤 접수비와 진료비를 건식이에게 청구를 했다. 건식이가 비몽사몽 병원비를 건네주자 간호사는 무덤덤하게 아무 말 없이 그를 휠체어에 앉혀 진료실로 데려갔다. 아니 왜 굳이 휠체어를. 그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병원비 선불은 태어나서 처음이네. 진료실에는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는 말없이 청진기를 대고 건식이의 복부를 여러 번 눌러보았다. 배를 누를 때마다 건식이는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의사는 건식이에게 좀 오버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다. 그리고 청진기로 소리를 들어보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다. Đau bụng bắt đầu từ khi nào? Đau liên tục hay từng cơn? 건식이는 번역 앱을 이용해 겨우 의사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앱을 통해서 대화하니 1분 만에 끝낼 대화가 5분씩 걸려서 답답했다. 의사는 식중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해주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현지 길거리 음식은 정말 맛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노점 음식은 위생 상태가 천차만별이기는 해. 조리된 음식은 그래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 하지만 제공되는 물, 얼음은 먹지 마.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일반 식당의 물과 얼음도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아요. 스스로 장이 튼튼하다며 현지인처럼 노점 음식으로 먹으면서 생활하다가 장염으로 몇 년 동안 고생한 사람도 봤어. 그럼 노점 말고 일반 식당에서 주는 물은 괜찮을까요? 그냥 어떤 식당이든 물을 주면 마시기보다는 젓가락이나 숟가락 사용하기 전에 세척용으로 사용해. 물은 그냥 제발 마트에서 생수를 따로 구입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마셔. 그리고 팁을 하나 더 주자면 베트남에서는 양치하고 수돗물로 헹구지 마. 수돗물이 안 깨끗해. 헹굴 때는 반드시 생수를 사용해줘. 물과 얼음은 신경 써서 조심해야겠네요. 몸을 추스린 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번역된 글을 보여줬다. 더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라고? AIH 호스피탈? 건식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건식이는 이제야 영수증의 숫자를 확인했다. 약 65만 동, 한화로 약 38,000원.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치료 전 결제라는 시스템은 건식이의 만감을 교차하게 만들었다. Are you okay? I'm not okay. 숙소로 돌아온 건식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그때 병원 간호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났다. AIH 병원? 이른 아침 건식이는 이번에 대형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했다. 새벽에 방문했던 로컬 병원과는 차원이 아예 다른 세상이었다. 리셉션 직원은 영어로 자연스럽게 건식이를 맞이했다. 이후 데스크의 안내를 받아 영어로 된 서류에 사인했고 곧 진단, 혈액검사, 수액, 전문의 상담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병원 직원들은 모두 다 잘 웃어주고 되게 친절하네. 특히 아이유라는 직원은 천사네. 여기 어쩐 일이세요? 어제 호텔에서 뵀었던 박보건님? 제가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탈이 나서 응급실에 왔어요. 근데 보건 씨는 여기 어떤 일이세요? 그러셨구나. 많은 분들이 베트남 처음 여행 오시면 물갈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주는 물과 얼음은 적응할 때까지 안 마시는 게 좋아요. AIH 병원에는 한국인 수녀님이 통역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 아파서 급하고 경황이 없을 땐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이 병원 리셉션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폭삭소 같구나라는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같이 엑스트라로 출연해서 만나게 됐어요. 저도 폭삭소 같구나 본 적이 있어요. 보고 엄청 울었었는데. 근데 응급실을 이용하셨으면 비용이 꽤 나오셨을 텐데 확인해 보셨어요? 새벽에 로컬 병원에 갔을 때는 38,000원 정도 나왔어요.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종합병원이라 비싸요. 수납창고로 가서 얼른 확인해 보세요.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른 건식이는 수납창고로 향했다. 그리고 청구된 영수증에 건식이는 눈을 의심했다. 680만 동. 건식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환율을 검색한다. 하나로 약 34만 원? 병원비 무서워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가겠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여행 갈 땐 상비약을 미리 꼭 준비해야 돼요. 약을 먹고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에만 병원에 가는 게 수순이야. 멀미약, 지사제, 해열진통제, 모기 기피제와 벌레 물림약, 소독약, 후시딘 연고, 감기약은 꼭 준비해줘. 베트남은 더운 나라인데 감기약도요? 실내에선 항상 에어컨을 켜고 있으니까 땀을 흘린 후 에어컨을 쐬거나 숙소에서 잠잘 때 에어컨을 켜고 자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냉방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특히 땀 흘린 아이들은 실내에서 옷을 더 껴입혀주고 잘 때는 에어컨의 온도를 너무 낮추면 안 돼. 근데 말씀하신 약들은 베트남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나요? 물론이야. 베트남 약국에서도 번역기를 통해서 증상을 알려주며 약을 구입할 수는 있어. 로컬 병원 4만 원, 국제병원 35만 원, 어제 택시 14만 원.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겨진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행히 진통제와 수액 덕분인지 아까보다 상태는 나아지고 배가 고파졌다. 첫 해외여행에서 홀로 병원을 2번이나 가게 될 줄은 몰랐다.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가 싸준 약 좀 챙겨올걸. 병원에서 나오니 햇살은 따가웠다. 이마엔 다시 땀이 맺혔다. 준비했던 여행 계획들은 첫날부터 엉망이 되었지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었다. 건식이는 병원 밖 길가에서 택시를 잡은 뒤 기사에게 숙소의 주소를 보여줬다. 맨정신으로는 2번째로 타는 택시였다. 이제 절대로 택시에 사기 안 당하지. 숙소에 도착한 건식이는 마음이 급했다. 빨리 계산해야 하는데 어떤 돈을 줘야 하는지 머뭇거리며 당황하고 있었다. 건식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택시기사에게 지갑을 건넸고 택시기사는 지갑을 받고 돈을 꺼낸다.